얼마 안 갔지만 이미 전력 공급에 있어 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저개발 국가여서 못 사는 나라들이거나 또는 이미 산업화를 이루고 기후 중립화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야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저개발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왜 이들은 이렇게 비싸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 이루었을까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위키디피아 재생에너지 국가 랭킹 리스트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150위권 밖이라 정말 대체 에너지 후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들입니다. 위키피디아의 설명만 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만 이를 부인하는 듯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이들 후진국들이 간단하지 않고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체 에너지에 왜 투자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지 않고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체 에너지 100%가 달성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에너지 전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전기 가격이 내려갑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 화석 에너지 발전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독일 언론사들의 생각입니다. 이미 202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쉽게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화석 에너지도 재생 에너지 발전도 모두 전기를 얻기 위해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석 발전은 여기에 끝없이 연료를 태워야 하죠. 즉 설비 유지 관리 비용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얻기 위해 석유나 가스 같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한 보이죠. 거기에 한국 같은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이들 모두를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운반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이죠. 물론 재생에너지는 한 곳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닌 분산형 발전이기에 기존과 별개로 새로운 송전 시스템에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일 뿐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갈수록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지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정말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 에너지에 비해 싸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산유국에서조차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4년 5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기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공급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조차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화석 연료보다 더 싸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곳에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두 곳의 지역에서 1kW시 유로 1.5센트와 1.7센트의 가격으로 생산될 계획이라는 것과 2030년 말까지 전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 사우디의 경제를 화석에너지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나라는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가 불과 1%밖에 되지 않았었다. 2030년까지 45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국가는 여분의 석유를 수출하게 될 것으로 보도합니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이 최적화된 나라만 이런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 지리적으로 적합한 국가가 아니죠. 남유럽 같은 일조량도 없고 덴마크 같은 질 좋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는 국가입니다. 매체 디지털 인사이더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격 전략에 대해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매체는 독일도 곧 전기 가격이 싸질 것이라며 조속히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미 독일에서의 전기 가격은 러우 전쟁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며 전기 가격은 곧 싸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우선 가스는 아주 비싼 자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는 독일의 경우는 그렇다. 가스 수입을 위해 에너지 터미널을 이용 해상 운송을 통해 먼 국가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았듯 화석 에너지 의존이 얼마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신문은 단 몇 개국만이 생산하는 화석 에너지 의존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비싸다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들어와야 하고 기존 송배전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며
전력 저장 시스템 역시 들어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기존 화석 에너지에 비해 값싼 전력을 생산할 만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도 하고 있죠. 그러나 신문은 이제 독일도 경제성 영역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음을 강조합니다. 기사는 독일은 이미 2021년 태양광 발전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3센트였으며 갈탄은 최소 10.4센트, 석탄 11센트, 천연가스 11.5센트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매체는 재생에너지화 될수록 더더욱 가격은 싸지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는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기사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IEA 자료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를 인용하며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유럽은 솔라 패널을 설치하여 1천억 유로 하나 148조 정도를 아꼈다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에너지 가격에 재생에너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싼 듯하지만 결국 대체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에 비해 더 경쟁력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값싼 재생 에너지로 모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국만 재생 에너지가 비싼 몇 안 되는 국가이죠. 둘째,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이슈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오일 쇼크 같은 에너지 위기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는 2024년 3월 19일 독일 경제부 장관 하벡은 에너지 위기가 끝났다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위기라는 것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뜻합니다. 신문은 또한 독일 정부는 더욱더 대체 에너지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매체는 독일은 화석 에너지 사용량 중 여전히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적하며 목표는 미래의 이 수치를 30%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인데요. 유럽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재생에너지 정책 효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일과 유럽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의 길로 이미 들어가 있었고 러시아발 위기를 쉽게 넘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유럽은 2021년 기준으로 에너지 전체 사용량 중 40%의 천연가스와 25%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로 유럽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이 과정 중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유지 및 증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6개월에서 1년 재가동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증설 역시도 에너지 위기에 따라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흐름을 명확히 말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유럽이 작년 5월에 발표한 리파워 EU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중립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결정해 독일, 덴마크 등 유럽 4개국은 205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규모를 현재 10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발표도 했죠. 독일은 2030년까지 대체 에너지 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도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외부의 변수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면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점은 당연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겠죠. 부유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과거 오일 쇼크 때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만 몰렸던 돈이 이제 일부나마 지방으로 이동하며 지역 균형 시대가 열리게 되겠죠. 독일 베르테스만 재단은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재단은 2023년 12월 5일 에너지 전환 유럽 지방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는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부와 함께 훨씬 더 큰 경제적 결속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도시는 에너지 공급에 서포팅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간극을 줄이는 데도 일조할 것임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 경제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중립으로 완전 전환했을 경우 지방에서는 4.9%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1인당 1,570유로의 가치가 창출된다며
이는 유럽의 지방과 경제 펀더멘털이 강한 도시가 밸런스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실내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를 꼽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브란덴부르크 주 안에 베를린이 놓여 있는 건데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이 두 개의 주가 지금 윈윈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줄여 정리하면요. 일단 밸류체인이 지방에 새로 형성되며 새로운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방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기에 각 지방에 새로운 에너지 사업자들이 등장하거나 지자체가 공사의 형식으로 에너지 판매 수익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경제 구매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자체 밸류체인이라고 독일이 부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사들은 공사든 민간기업이든 간에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자체 밖으로 창출된 부가 이동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구매가 줄고 기업 영업이익과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자체 세수가 개선되기도 하죠. 특히 농가의 소득도 창출됩니다. 많은 농가들은 에너지 사업을 함께 유지해갈 수 있으며 지방에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임대차 가격의 상승과 땅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밝히고 있죠. 즉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유지 설비를 위해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회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부품 등을 꾸준히 생산해야 하는 인가공 회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즉 지방의 밸류체인이 구조적으로 새롭게 생성된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이렇게 기후보호 때문만이 아닌 여러 경제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필요 없는 이유 등의 논리로 전세계 트렌드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독일어 신문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이 국가들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얻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2024년 4월 23일 씁니다. 매체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벌써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고 전하며 독일은 단지 그 반만 이뤘을 뿐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선 유럽 국가 덴마크를 거론하며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뒤져 있는지를 꼬집고 있는데요. 매체는 덴마크가 원전에 반대 풍력 발전을 시작한 지 이미 50년이 지났으며 덴마크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포기했고 대신 풍력 발전에 집중 반원전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이 나라는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르웨이, 알바니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같은 다른 국가들은 100%를 이뤘다 전하며 이에 반해 독일은 2030년 정도가 되어야 80%에 도달할 수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합니다. 매체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노르웨이, 파라과이, 알바니아는 많은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가 수력 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가능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에너지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매체는 수력 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발전량을 제할 수가 있고 값싸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체는 수력 발전 설비가 들어올 경우 강과 하천의 환경 변화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 부분에서 수력 발전은 단지 대체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라는 점을 언급하고도 있죠. 즉 독일 언론의 관점을 빌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친환경 선진국 독일도 이렇게 뒤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만큼 세계가 빠르게 독일보다 앞서가며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만 이렇게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무식하게 친환경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만 지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꾸로 가고 있을 뿐이죠. 위기의 한국, 재생에너지 후진국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